오늘은 왜 금메달 정형외과는 무조건적인 수술을 반대하는지 의학적 근거를 들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흔한 게 이거예요.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금방 말려 들어가서 파열이 확 커지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런 일반 조직이랑은 달리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찢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바로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꼭 수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을 저희가 피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어깨 모형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이제 머리가 여기 있겠고요. 이게 팔뚝이고 이게 어깨인데 어깨를 움직여주는 4개의 중요한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그러니까 노화나 아니면 외상성, 다쳐서 이런 힘줄이 찢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힘줄 중간이 찢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힘줄과 뼈의 어떤 경계부, 부착부에서 찢어지게 돼요. 여러 테크닉이 개발이 돼서 찢어진 힘줄을 어깨에다 꽉 뼈에다가 붙여주는 여러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재파열되는 빈도는 20에서 40%대로 꾸준하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물질, 그러니까 힘줄과 뼈에 서로 다른 물질이 붙는 부착부에서 떨어지면은 이 부위는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저절로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튼튼하게 봉합을 해놔도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잘 붙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위가 원래 혈관 분포가 약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혈관이 잘 분포하지 않는 곳은 다쳐도 쉽게 낫질 않아요. 그런데 그 부위를 아무리 튼튼하게 봉합을 해놔도 혈관이 잘 들어가서 혈관이 많으면 쉽게 낫는데 혈관이 잘 안 들어가는 혈관 분포가 약한 곳은 안 낫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물고 있는 실이 뜯어져 버려서 오히려 파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수술로 봉합이 됐다 하더라도 봉합된 자리가 내 원래 힘줄로 붙는 것이 아니라 흉터 조직, 그러니까 이런 섬유 조직, 흉터 조직으로 붙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봉합이 되어도 약해요. 그래서 붙었다 하더라도 약간의 충격이라든지 어떤 무리를 할 때 다시 재파열될 수 있는 확률이 일반 힘줄 조직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봉합 수술을 해서 100% 힘줄이 붙는다면 당연히 수술을 누구나 해야 되겠죠. 저희도 하고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유를 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재파열되는 빈도가 20에서 40%인데 재파열될 때는 이만한 파열 부위가 이렇게 더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을 물고 떨어지는 꼬맨 자리에서 이만한 부위에 실이 이렇게 봉합을 했으면 실 맞은 부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파열이 더 커져요. 오히려 혹을 때려다가 혹 2개, 3개를 붙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에 3가지, 4가지 경우에만 수술을 해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열 크기가 3cm 이상일 때, 3cm면 꽤 크죠. 제 손가락 1마디 이상 되거든요. 두 번째는 비수술 치료를 하였음에도 증상이 12개월 이상,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될 때, 세 번째는 급성 외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대 운동 좋아하는 친구가 갑자기 스포츠 하다가 누구랑 부딪혀서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근력이 약해서 아예 팔이 안 올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팔 올려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다 툭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의 경우가 아니면은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권고사항 혹은 금메달 정형외과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미국 정형외과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무조건적인 수술을 반대를 하는 것이지 수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술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저희 친어머니가 있는데 한쪽은 제가 직접 봉합 수술을 해드리고 한쪽은 재생치료를 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렸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세포 재생치료, 힘줄 세포 재생술이나 여러 비수술 치료를 이용을 해서 회전근개 파열 치료를 하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그 범임줄을 벗어날 경우에 세포 재생치료를 안 됐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금메달 정형외과가 왜 무조건적인 수술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의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금메달 정형외과는 어떤 치료를 함에 있어서 아주 작은 시술이나 치료를 하더라도 이 교과서나 논문,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를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